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메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출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역대 1위라고 하네요. 월간 수출액 최고치 경신이고요. 2개월 연속 60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우선 2021년 12월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총괄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3%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37.1% 증가한 612억 달러로 무역 수지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적자라고 하네요. 무역 수지는. 그리고 12월 수출은 역대 월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고요. 1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출 부분을 한번 보시면 품목별로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4.1%, 그리고 승용차는 18.6%, 석유제품 78.2%, 가전제품은 22.2% 등이 증가했고요. 그에 반면에 무선통신기기는 15.6% 감소, 자동차 부품은 1.5% 감소, 선박은 50.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정 디바이스는 20.9%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국가별로 보시면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8%, 그리고 미국이 22.8%, 유럽연합이 17.1%, 베트남이 7.2%, 일본이 16.2%, 대만이 31.4%, 중동이 42.7% 등이 증가했고요. 수입적인 측면에 보시면 품목별로 주요 수입 품목 중에 원유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86.2%, 메모리 반도체가 49.8%, 의류가 20.4% 증가했고요. 반면에 승용차는 28.9% 감소, 자동차 부품도 4.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비재는 12.3% 증가했고, 의류는 20.4%, 조제식품은 13.7%, 사료는 60.9%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는 28.9%가 감소했고, 가전제품도 3.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원자재를 보시면 63.8%가 증가했는데요. 원유는 86.2%, 가스는 120.4%, 석유제품은 168.6%, 석탄은 145.6%, 의약품은 57.3%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본재 보시면 18.5%가 증가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49.8%, 기계류가 8.2%, 제조용 장비가 9.6% 등이 증가했고요. 자동차 부품은 그에 반면에 감소했습니다. 4.1% 감소, 원동기는 11.4%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국가별로 보시면 주요 수입 대상국 중에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7.1%, 중동이 97.9%, 그리고 유럽연합이 22.5%, 그리고 미국이 16.1%, 일본이 8.9%, 호주가 102.6%, 베트남이 28.1%등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출입 특이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12월 수출은 전월 604억 달러죠. 전월에 이어 600억 달러 연속 돌파, 10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역대 월 수출 실적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에서 12월 누계 수출액은 6,44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하고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14개월 연속 증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라고 하고요.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16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역대 최대 실적 130억 달러를 달성해서 8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 18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려 18개월 연속 증가네요. 9개월 연속 20%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은 10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유 수입 단가는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면요. 2021년 12월 수출입 현황 및 무역 수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출 현황에서 총괄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반도체가 34.1%, 승용차가 18.6%, 석유제품 78.2%, 가전제품이 22.2%등 증가했고,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선박, 액정 디바이스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20.8%, 미국이 22.8%, 그리고 유럽연합이 17.1%, 베트남, 일본, 대만, 중동, 싱가포르 모두 증가했네요.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중량을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한 1665만 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요 품목별로 보시면 석유 제품, 그리고 반도체, 승용차 등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무선통신기기, 액정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요. 해당 석유 제품, 반도체, 승용차에 대해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그에 반면에 좀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어, 좀 봐야 될 게 무선 통신기기나 액정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은 한번 세밀하게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해당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잠시 투자 보류나 아니면 여기 석유제품, 반도체, 승용차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 그리고 철강 제품, 가전 제품 쭉 제품 순서로 있는데 우선 석유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78.2% 증가한 36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철강 제품 전년 동월 대비 34.6% 증가한 51억 4천만 달러. 가전 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한 7억 4천만 달러. 유선 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1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15.6% 감소한 23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4.1% 증가한 130억 2천만 달러.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이제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짜 제조업이고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꼭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의 어떻게 AI 시대나 아니면 자율주행까지 지속적으로 한번 모아가 보시면 엄청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액정 디바이스는 반면에 전월 동월 대비 20.9% 감소를 했고요. 3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승용차는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한 40억 5천만 달러. 승용차 또한 이제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해당 기업들, 현대, 기아차, 뭐 이런 승용차를 제조하는 쪽이나 아니면 승용차 그 제조 부품들을 이제 대주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요. 자동차 부품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20억 4천만 달러. 선박은 전년 동월 대비 50.8% 감소한 13억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선박이 재작년인가 작년에 좀 오르긴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지역별 보시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등에서 증가했다고 하네요. 중국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한 153억 5천만 달러라고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금속광, 컴퓨터 주변기기, 비철금속 등은 증가했다고 하고요. 정밀기기,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액정 디바이스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중국 수출 추이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액으로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한 87억 9천만 달러로 승용차,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축전기 및 전지, 의약품 등은 증가했고요. 그에 반면에 무선통신기기나 가구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무역, 수출 추이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연합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한 59억 7천만 달러, 승용차, 선박, 컴퓨터 주변기기, 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정밀기기 등은 증가했고요. 자동차 부품, 의약품, 축전기, 그리고 전지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등 18개국은 증가했고요. 독일, 폴란드, 체코 등 9개국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대유럽연합 수출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한 56억 2천만 달러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정밀기기, 가전제품, 철강의 판 등은 증가했고요. 무선통신기기, 비철금속,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베트남 수출 추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16.2% 증가한 27억 1천만 달러로 석유제품, 철강의 판, 은, 의약품, 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그에 반면에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장비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역시 일본 수출 추이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은 전년 동월 대비 42.7% 증가한 16.7천만 달러로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물차, 합금 강의판, 그리고 석유 제품,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그에 반면에 정밀기기나 비철금속, 의약품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등 13개국은 증가했고, 오만이나 쿠웨이트, 수단 등 7개국은 감소했다고 하네요. 수입 현황을 보시면 총괄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1% 증가한 612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월별 수출액 증감률 추이도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증량은 전년 동월 대비 4%죠. 4% 증가한 5,056만 톤이라고 하고요. 품목별로 보시면 소비재 12.3%, 원자재 63.8%, 자본재 18.5%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용도별 수입 증감률 추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재는 12.3% 증가, 의류, 조제 제품, 사료, 그리고 금 등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반면에 승용차 가전제품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63.8% 증가인데요. 원유, 가스, 석유제품, 석탄, 비철금속광, 의약품 등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유는 전년 동월 대비 중량이 2.5% 증가했고, 수입액은 86.2%가 증가했고, 수입 단가는 8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그리고 자본재 측면 보시면 18.5%가 증가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기계류,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은 증가했고요. 그에 반면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원동기 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중국, 중동, 유럽연합,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베트남 등 증가했다고 하네요. 무역수지 현황을 보시면 마이너스 5억 달러로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적자로 이제 돌아섰나 보네요.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였는데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요 흑자국 보시면 동남아는 80억 1천만 달러, 그리고 베트남은 34억 4천만 달러, 미국은 30억 9천만 달러, 중국은 15억 2천만 달러로 주요 흑자국이고요. 주요 적자국 보시면 중동 마이너스 62억 7천만 달러, 호주는 마이너스 27억 1천만 달러, 일본은 마이너스 24억 2천만 달러, 유럽연합은 마이너스 7억 3천만 달러로 주요 적자국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별 무역 수지, 수출액, 수입액 추이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수출입 상세 통계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품목별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보시면 국가별도요. 위에서 요약이 있었는데 그 요약에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수입 실적도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 지역별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용도별도 뭐 소비재, 직접 소비재, 내구 소비재, 원자재, 연료 광물, 뭐 이렇게 뭐 철강제, 자본재 등등 있고요. 무역수지 현황도 여기 보시면 전체 나와 있고 미국, 그 다음에 증감액, 그리고 2021년 12월, 2020년 1월부터 12월 작년이죠. 그리고 재작년이죠. 2020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리고 작년 2021년 1월 12일, 12월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조 통계도 나와 있고요. 수출 실적이라든가 품목별로요. 그리고 국가 지역별로 또 나와 있고 무역 수지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당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 함께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정말로 앞으로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 해당 어떤 기업이 좋아질지, 그리고 어떻게 과거를 보면 이런 수출 현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수출이 일어나고 있구나. 눈에 띄는 게 이제 반도체였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가지로 공부해 봤을 때 앞으로 대세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AI, 그리고 자율주행이 될 거거든요. 제가 공부해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은 반도체는, 그리고 승용차 이쪽 부분은 꼭 공부를 해 보시고요. 마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이제 자기만의 근거를 꼭 마련해 보셔서 이런 걸 투자해 보시면 좀 더 자신의 이제 투자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근거. 요즘에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미국 또한 지수 보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보면은 알아본 바로는 한 분기별로 이제 올릴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반에 이런 이제 금리 올리는 지금 초입 구간이잖아요. 이런 초반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바닥은 저 또한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전문가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되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시되, 지금은 좀 더 공부해 보시는, 기존에 이제 주식이 있다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해서 그 가격이 하락했다고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이 주식이 앞으로 이 회사가 더욱 발전할 거라 생각되어지면 지금은 정말 주가가 낮았을 때 모아가기 좋은 구간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관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항상 유쾌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